대한민국의 양카 1티어. 1티어. 뭐든 1등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양카, 우리나라 뭐 외국에도 다 양카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양카 반열에 들어가는 3대 양카장이 있죠. 3대 양카장. 내 앞에선 다 무릎 꿇어. 다 양카. 우리나라 3대 양카장 다 아시죠? 과학 5호기. 이 과학 5호기 끝장납니다. 이건 뒤에 날개 봐라. 아주 그냥 다운포스 한 400kg 이상 서킷에서 달려갈 것 같은, 위에다가 이렇게 툴바를 설치하고 툴레, 짝퉁 툴레, 이거 무슨 톨레인가 뭔가를 얹고 이러면서까지 날개를 달 필요가 있을까? 0.6이나 2.0 마력은 비리비리한데 머플러 군용 4개 뚫고 난리에다 스티커까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그냥. 그 다음에 3대 양카장 중에 하나 대표 개니발이 있죠. 카니발인데 얼마나 개같이 운전을 하는지 개니발이라고 불리는 카니발이 있고요. 젠쿱이 있습니다. 미치죠? 2000년, 2014년, 뭐 2010년 초반에 나왔는데, 야, 얘도 참 불운의 차기도 한데 얘도 양카 반열에선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양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 뽕마우라를 달고 달리는 구아방. 기가 막혔죠. 예전에 구아방 애들이 아주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젠쿱이 완벽하게 양카 3대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투스카니가 있었었죠. 투스카니. 이 투스카니 예전에 노사장도 저도 튜닝을 해서 많이 탔었습니다. 자, K5. 왜 양카 3대장의 카니발과 함께 박빙의 1등의 자리를 누가 1등이고 2등인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초박빙이죠. 카니발이 1등이냐 K5가 1등이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세계 미스터리 하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양카 중에 어디 가서 절대 빠지지 않는, 양카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 과학 5호 개니발. 아직까지 그 어떤 자동차 전문가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양카의 표준 전과. 동화 전과도 아니고 표준 전과. 양카의 표준 전과. 과학 5호기 생양아치의 표본 차량. 오늘 노사장의 방송은 절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이 차량을 타시는 오너분들, 노사장 그 새끼 나쁜 새끼다. 여기 있는 내용 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 사견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보배드림과 뽐뿌와 DC 인사이드와 네이버 검색에서 제가 다 찾은 거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모아 정리만 한 거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노사장 저 새끼 나 뭐 이거 그렇게 안 타는데 왜 네가 뭔데 그렇게 저 아니에요. 자, 이 생양아치의 표본 차량 과학 5호기 세차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후열 30분 합니다. 시동을 안 꺼요. 세차장에 딱 들어가서 누가 보면은 라페랄인 줄, 918 스파이더의 아벤타도르 770마력짜리도 후열을 5분 안 하거든요. 얘네 후열 30분 합니다. 뭐 터보가 어쩌야 됐던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디스크가 열받아갖고 지금 물을 뿌리면 디스크가 변형이 온다는 동, 씨발 그러면 달리다가 비 오면은, 지금 같은 날 달리다가 비 오면 차 디스크 그냥 다 휘어버리는 거야? 다 그냥 엿가락처럼 다 녹아 들어가는 거야? 뭐야? 디스크 열변형 온다고. 물도 못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차하는데 3시간 걸립니다. 세차 끝나고 노가리 3시간 깝니다. 저녁 8시에 가서 새벽 3시 정도는 돼야 세차가 끝나요. 그리고 최대한 바가지물을 퍼서 쓰든 뭐하든 웬만해서는 세차 카드를 최대한 안 찍고 세차를 하려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건 후열을 30분 한다는 거죠. 자, 집에서 브라이에서 북북 긁으면서 TV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네 여자친구 누구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야? 여기 강남역 사거리 뭐 3번 출구야. 알았어, 나 지금 갈게. 내려갔어. 시동 걸고 예열이 20분이에요. 예열 계속. 그냥 넌 잡히기만 하면 넌 뒤졌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년마. 근데 예열이 안 끝나서 가지를 못해요. 렌트카 출고 등록 1위. 20세기 연령대의 렌트, 이게 무슨 20세대 20살 애들이 타는 차라에 연령대의 렌트카 부동의 1위.
렌트 업체에서 렌트하고 나오자마자 풀악셀, 칼치기, 급 브레이키. 디자인이 중요하고 자부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고 브레이키, 서스, 휠, 엔진 튜닝보다 에어로다이나믹과 전혀 상관없는 날개 튜닝 뒤에다가 이따시만한 날개를 꼭 달아야 되는 거죠. 조명과 스티커 튜닝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야지 뭔가 있어 보이는 거고 아주 중요합니다. 안 되는 성능 의미 없습니다. 간 튜닝과 객기로 무리데스 풀악셀 결과는 전소. 이런 모든 내용은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뭔가 좀 그럴싸하다,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사장이 인정하게 된 건 예비 오너의 네이버에 적혀있는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내가 아주 그냥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예비 오너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돈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동호회 같은 데서 내가 돈이 많다고 티내기 싫어서 저는 돈은 많지만 국산차를 사려고요. 돈은 많지만 동호회 친구들이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내가 괜히 잘난 척할까 봐. 그래서 국산차를 사려고요. 근데 나이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제네시스는 너무 올드하고 요새 제네시스 G70 올드하지 않은데요. G80 전혀 올드하지 않는데 본인의 눈에는 제네시스가 엄청 올드해 보이나 봐요.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어 보이는 K5 1.6을 사려고요. K5 타고 다니면 돈 좀 있는 젊은 사업가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60개월 풀할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그럴 것 같죠. 굉장히 그럴 것 같죠. 돈이 많은데 돈 많은 티를 내기 싫어서 제네시스는 너무 올드하고 수입차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 기죽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K5를 1.6을 60개월 풀할부로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카 국내 3대장 중에 1, 2위의 박빙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게니발. 원래는 기아 카니발이죠. 카니발인데 하도 운전을 개같이 하고 다니는 오너들이 많다라고 해서 게니발이라고 그러는데 아빠들의 한이 담긴 차라고 합니다. 달리고 싶다. 이 게니발을 타는 오너분들은 달리고 싶대요. 달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꿀리고 싶지도 않다. 근데 하지만 안 된다. 왜냐? 가족들 때문에. 애들이 있고 짐을 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카니발을 타는 오너들은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쿠페를 사면 되는데 빠른 수입차를 사면 되는데 제네시스 뭐 3.8이든 3.3이든 사면 되는데 하필이면 카니발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야.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튜닝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카이엔이고 X5래요. 뉴스에서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차량 간 싸움이 나고 시비가 붙었다 나왔다 하면 카니발은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웬만하면 카니발 오너들은 시비 붙고 싸우고 하는 거에 안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어떤 이슈에도 빠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노조들 뭐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카니발에 스피커 달고 막 선두에서는 이 차가 달리는 경우 물론 스타렉스도 있지만 가오다시 중요합니다. 일단 스타렉스는 개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스타렉스는 그냥 트럭 같은 걸로 개무시를 해요. 자기 차는 럭셔리한데 스타렉스는 그냥 봉고차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기름값을 아껴해서 무조건 디젤을 삽니다. 가솔린은 절대 못하는 거죠. 무조건 디젤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썬팅, 틴팅을 이빠이 해가지고 혼자 타고 그냥 고속도로 전용 차선 자기 마음대로 다니죠. 남들이 보기에는 자살각인데 본인은 운전 실력이 끝내주고 차부심이 끝내줘서 고속도로 칼치기 주범 차량.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잘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다 카니발이 많죠. 전 진짜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도 자기 운전 잘한다고 막 엄청나게 쏘고 다녀요. 오너들이 말하길 뭐라 그러냐. 스포츠카나 수입차는
운영 유지의 문제와 평범한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수입차나 스포츠카는 큰 의미가 없대요. 왜냐? 운영 용도가 뻔하대요. 스포츠카랑 수입차가 운영 용도가 뭐지? 근데 카니발의 경우 처음엔 그냥 미니밴이라 별로지만 시간이 지나 여행이나 쇼핑들을 자주 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실용성 때문에 아니면 차 안에서 뭔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엄청 좋아하고 동호회 활동으로 삶이 즐거워지는 차량입니다.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카니발은. 높은 실용성은 그 어떤 차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쁜 차를 타고 싶다고요? 작고 아담하고 저렴한 스포티지를 사세요. 왜? 왜 스포티지를 사야 되는 거야? 왜? 아니 나는 이거 안 타고 다른 거 뭐 수입차 벤츠도 살 수 있고 아우디도 살 수 있는데 카니발이 별로다 뭐 실용성만 좋고 이쁘지 않다는데 이쁘고 왜 스포티지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차가 얼마나 많은데. 카니발 오너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뽐뿌, 보배드림, 네이버, DC에 나와 있는 글들을 제가 다 종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대장 중에 젠쿱이 있죠. 나온 지 좀 오래됐고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요. 젠쿱. 순정 상태로 탄다면 변태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젠쿱을 순정 상태로 타면 변태라고 부른대요. 왜요? 젠쿱은 왜 순정으로 타면 변태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일단 운전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운전한다는 게 운전을 세게 한다는 뜻이겠죠. 더럽게 한다. 일단 운전을 더럽게 한다. 사상이 불순하고 오타쿠가 많다. 이게 다 거기에 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게 젠쿱의 오너들을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여. 사상이 불순하고 오타쿠가 많대. 아니 젠쿱을 타면 왜 사상이 불순해야 되는 거예요? 뭐지? 사상이 불순하다는 거? 대부분은 튜닝을 이빠이 하고 다닌다.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중고차를 사서 뭔가 이제 꾸미기 위해서 튜닝을 좀 하겠죠. 오리지널 후륜이라고 자랑을 한답니다. 수동 미션을 타야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답니다. 머스탱이나 카마로보다 젠쿱이 더 위급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통 스포츠카이기에 BMW는 그냥 제껴버릴 수 있다라고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신승리자들의 끝판왕, 곧 투스칸이 꼴이 날 건데 후륜 스포츠카 6500rpm을 무지하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젠쿱의 오너들은 진짜 그러고 다녀?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차거든요. 젠쿱이 튜닝바를 되게 잘 받아요. 그리고 젠쿱은 하체 자체가 튜닝을 해줘야 잘 탈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젠쿱이 어느 정도 팔렸던 거는 저렴한 튜닝 키트를 했을 때 차값 플러스 튜닝 값이 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튜닝 포텐셜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넓어요. 튜닝을 통해서 차량의 스펙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젠쿱은 초창기 나왔던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나왔잖아요. 첫 차가.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젠쿱은 젊은 친구들이 사기엔 좀 비쌌죠. 처음에 또 6기통 배기량이 큰 게 나오고 이랬기 때문인데 나는 현대자동차가 젠쿱을 만든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젠쿱이 토탈 판매량이 연간 1000대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총 생산 판매량이 14,000대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800대가 채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걸 현대자동차가 몰랐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차를 만드는데 현대에는 그 당시에 제네시스 DH를 만들면서 후륜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만들었을 건데 나는 젠쿱이 판매가 많이 안 되더라도 쭉쭉쭉쭉쭉 연결이 됐으면 했는데 어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코스트 모든 걸 맞춰야 되니까 안 하고 아반떼 N, 벨로스터 N으로 또는 제네시스 G70 등을 내놓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젠쿱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았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했고. 자, 오늘 제가 재밌자고 한 내용인데 K5 오너와
카니발 오너분들의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상당수의 오너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으니까 이런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정말로 이렇게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튜닝을 덕지덕지하고, 사실 카니발을 이렇게 꾸미면 본인 만족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카니발을 산다라고 하면 이런 돈들을 한 군데다 모아서 굉장히 좋은 댐퍼 스프링을 바꿀 것 같아요. 카니발은 정말 댐퍼 스프링 좋은 거 넣어주면 참 괜찮아지거든요. 비싸요. 카니발에다 맞는 좋은 댐퍼 스프링을 넣으려면 200만 원 이상은 들여야 될 거예요. 아예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하죠. 그것만 넣어줘도 카니발은 정말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막, 근데 이해는 합니다. 자기는 차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가족 때문에 다른 차를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카니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자기의 자동차에 대한 어떤 카 라이프를 애정을 쏟고 싶으니까 튜닝을 하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 마음,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운전만큼은 조금 고속도로에서 너무 막 그렇게 가지 말고 좀 조심해서 해서, 대한민국 3대 양카 3대장의 불명예스러운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왜? 다음으로 올라갈 차들이 좀 있죠. 스팅어, 떠오르는 시내 양카 3대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차가 하나 있고요. 크루즈 디젤 3시리즈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 이 크루즈 디젤 타시는 분들은 국산차 아반떼나 K3랑 비교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네들 차는 특별한 차인 줄 알아요. 그냥 3시리즈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나는 사람들이 이 차를 많이 타죠. 스포티지, 조선의 우루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스포티지 핸들만 잡으면 그냥 다 헬스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뭔가 뽕 맞은 것처럼 미친 듯이 운전을 한다고. 왜 그러는 겁니까? 스포티지 타는 오너분들. 왜 스포티지만 타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스포티지 오너분들 중에 좀 과격하게 차를 모는 오너분들이 많죠. 아엔과 베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K3는 잠재적 K5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스칸이 오래됐고 구하방 오래됐고 이런 거. 지금 제가 칠판에 정리해놓은 대한민국 양카 3대장,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게 뽐뿌 보배드림 DC 네이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글을 제가 잘라 모아서 쓴 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분들께서 혹시나 동호회나 어디 나가서 그런 차주분들을 보면 그만해라. 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계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양카 3대장의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항상 안전운전하고, 좀 비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인데 안전운전하고 즐거운 카 라이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